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출장세차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동영상을 올리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장세차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해오고 뭐 그랬었는데, 이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그런 그 대화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출장 세차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통화를 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무료 창업을 할 수 있는, 즉 교육비를 들여서 창업 교육을 받지 않고 출장 세차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예, 그동안에 많은 구상도 하고 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것을 알려드리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오다가 그런 것을 이제 그 종합적으로 집대성을 해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제작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스팀 세차기를 어떤 걸 사용합니까? 그리고 또 청소기를 어떤 걸로 사용합니까? 또 가끔 한 번씩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장비 관련돼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세차를 이제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세차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차를 자기 손으로 한번 닦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출장 세차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기적 같은 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또 출장 세차 창업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거의 뭐 6, 7개월도 채 못 버텨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비라든지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저는 절대 그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 필요로 하는 장비고 뭐 그런 용품이고 도구이지,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은 깝깝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기한테 안 맞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저런 거는 절대적으로 나쁜 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장비 용품이 최고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한테는 꼭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그런 장비고 용품이고 도구들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려 그러면은 뭐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비나 용품이나 도구나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못 쓰는 그 물품들이니까 저한테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장비나 어떤 용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주질 않아요. 이제 저하고 그 사람이 하는 방법하고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한테 와서 일을 배워가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장비라든지 용품, 도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전수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가장 좋겠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개선을 한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맞는 장비 용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이 세차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무료 창업을 할 수 있나? 출장 세차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이 출장 세차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돈이 없고 또 기존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보다는 뭐 힘들더라도 조금 더 나은 수입을 벌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세차라는 게 뭐 워낙 힘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힘들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자기가 하던 일보다는 좀 더 나은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막막하다는 얘기죠.
뭐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가 어떤 세차를 할 것인지. 이 세차 방법도 천차만별이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세차를 할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제 장비 물어보고 용품 물어보고 방법 물어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자기 손으로 자기 차를 한번 닦아본 적도 없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소자본 작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무료 창업을 할 수 있나, 제가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아마 꿀팁이 될 거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일단은 출장세차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출장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출장세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차를 출장세차 업자를 불러서 자기 차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세차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다. 그럼 부산에서 출장세차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부산 출장세차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많은 업자들이 이제 블로그에 홍보를 해놓은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뭐 후기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이고, 또 세차 업자들이 올려놓은 홍보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쫙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나름 마음에 드는 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업자를 불러보세요. 불러가지고 자기 차를 맡겨가지고 뭐 세차를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을 깎아달라느니 뭐 이상한 그런 행위 하면 안 돼요. 이제 가격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오면은 이제 뭐 여름 같으면은 굉장히 시원한 그런 주스에다가 뭐 얼음 왕창 띄워가지고 얼얼하게, 그렇게, 또 겨울 되면은 뭐 따끈따끈한 커피나 뭐 따끈따끈한 그런 음료수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정성 들여서 마트에 가고 뭐 캔 하나 사가지고 딱 주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정성 들여서 그렇게 맛있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대접을 하고, 내가 차 관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작업하는 걸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 차를 맡기는데 뭐 자기 차 세차하는 거를 한번 보겠다 그러는데 못 보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차하는 장면을 옆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막 일도 못하게 방해하지 마시고 계속 물어보고 막 노하우를 캐내려고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한 2, 3m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말동무가 되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옆에서 쭉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용품을 사용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쭉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번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차나 또는 이제 본인 가족들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시간 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해서 돈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또 이번에는 다른 업체를 한번 또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정성 들여서 대접을 하고 또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 달라붙어서 자꾸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일도 못하게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은 또 한 대 끝나고 나면은 다음 고객 세차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해하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씩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팀 세차하는 사람들을, 그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한번 한 번, 두 번 해봤으면, 이제는 손 세차하는 사람들, 뭐 워터리스 세차, 뭐 손 세차 이런 식으로 뭐 스팀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차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또 찾아가지고, 그런 업자를 또 출장으로 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또 그렇게 작업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업자들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고 용품이 다르고 도구가 다르고 작업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다양하게 이제 보면서 자기도 이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고 직접 작업하는 것을 몇 번 지켜볼 때 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많은 또 질문도 하게 됐을 것이고, 또 얻는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또 많은 종류의
그 천차만별의 장비가 있고 용품이 있고 도구가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장비가 어떤 거다, 용품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선정할 수가 있고 또 윤곽이 그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끔 한 번씩은 이제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 뭐 스팀 세차, 그 다음에 손 세차, 뭐 여러 가지 또 특이한 방법으로 세차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차를 맡겨서 한번 그렇게 세차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 그렇게 그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는 또 세차 샵에다가 인근에 있는 뭐 좀 이름 있는 잘 나가는 그런 그 세차 샵에다가 또 차를 갖다 맡겨가지고 또 어떻게 세차 샵에서는 어떻게 세차를 하는지 그런 것도 또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이제 물세차장에 가가지고 물세차장에서는 또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만에 다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두 달, 뭐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같으면은 뭐 쉬는 날 일요일 같은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 건데 그동안에 자기는 이제 많은 것을 봤고 또 많은 것을 생각을 했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이제 점점점 많은 것을 그냥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 정보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럼과 동시에 꼭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자동차 용품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뭐 수건, 세차용 수건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그 뭐 왁스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그런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쯤 됐을 때는 자기가 어떤 용품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어떤 용품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트에서 간단한 그런 그 용품들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셀프 세차장에 가셔가지고, 물론 셀프 세차장에 가면은 뭐 스팀 세차기나 뭐 워터리스 세정기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셀프 세차장에 가면은 고압 세척기, 그 고압 세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성능 청소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에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폼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되어 있고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세차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깔끔하게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자기 차를 차 안팎으로 깨끗하게 세차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볼 때 하고 내가 직접 할 때 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업자 불러가지고 차를 맡겨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몇 번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차를 맡겨놓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는 어떤 세차가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고객들의 특성은 어떤지 또 세차 이 업종의 그 특성은 어떤지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구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머릿속에 털이 탁 잡히게 돼 있어요. 뭐 차를 장만해 가지고 그 차 안에 어떤 장비를 사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겠다, 어떤 용품이 필요하다, 자기는 어떤 세차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탁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마저도 해보기 귀찮고 하기 싫어서 어떤 그냥 세차하는 업자들한테 뭐 물어보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작업을 해도 절대 이제 경비도 못 봅니다. 이게 출장 세차는 그냥 뭐 기술만 있으면 돈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고 몸으로 뛰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또 노하우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세차하는 사람 불러다가 뭐 차 맡겨놓고 하는 거 구경만 하고 무릎만 보고 하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셀프 세차장이라도 가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몇 번을 또 세차를 해보고 또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또 이번에 했던 거하고 또 다음번에 하는 거하고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용품이 필요하고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자기는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머릿속에 딱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만 하면은 돈이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또 통화를 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먼지가 워낙 많이 날리는 지역이라 가지고
차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그런 차가 많은데 세차하는 사람은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출장 세차 창업을 하면 와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장 세차 창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분한테서 들은 그 말 자체를 액면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는 출장 세차 해가지고 그 출장 세차도 마찬가지지만 세차 업종이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라는 것은 그 고객의 입장과 영업하는 업자의 입장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먼지가 워낙 많이 날리는 지역이고 차에 뭐 이렇게 먼지 앉은 그런 차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장 세차 창업하면 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분 본인은 자기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지가 많이 앉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차에 먼지가 많이 앉고 하는데 과연 자기는 수시로 세차를 하고 했느냐? 의문이죠,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 세차 돈 주고 안 맡겼을 겁니다, 그분은. 왜냐하면은 돈 들여가지고 세차하고 하면은 바람 한번 불어보면 먼지 다 덮어서 버리는데 누가 세차를 하겠습니까? 예? 아주 그냥 헐값에 뭐 기름 넣고 그냥 그 자동 세차 한번 해버리는 뭐 그런 정도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수시로 바람 좀 불면은 먼지 다 덮어쓰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세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 고객 입장이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듯이 이제 고객의 입장과 영업하는 업자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출장 세차도 마찬가지고 뭐 샵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가게 딱 차례 나놓고 간판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업을 하는 업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고객이 늘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확보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은 고객 확보가 잘 되느냐?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고요. 또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 거제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4만 명 남짓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통영이라는 지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거제도 통영에서 이게 출장세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제도 통영을 오가면서 이제 거제도 통영 전체를 배경으로 이제 그렇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거제도 인구가 한 24만 명 남짓, 통영 인구가 이제 한 13만 명 남짓, 그러면은 그 한 38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38만 명 같으면은 이제 인구가 꽤 되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거제도 통영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블로그에다가 아무리 글을 올려가지고 뭐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뭐 거제 출장세차, 통영 출장세차 검색하면은 이제 제 글이 그냥 그 상위 노출이 딱 돼 있고 첫 페이지에 1번으로 딱 뜨고 이러는데도 방문자가 없어요. 예,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이 뭐 하루에 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예, 그만큼 방문자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블로그를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그죠? 뭐 진짜 한 달에 몇 건 블로그 보고 주문 들어오는 건수가 이제 몇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홍보 수단이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들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대도시 같으면은 인터넷 홍보 수단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도시는 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은 저는 이제 이 거제도 통영 지역이 워낙 그 검색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는 이제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실내 클리닝 같으면 시트 다 드러내고 안에 내부 올 클리닝을 하는 그런 작업이죠. 이제 금액대도 상당히 좀 센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 클리닝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에어컨 냄새 나는 차, 그 냄새 없애주는 내시경 에바 클리닝이나 이런 거를 주력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 인구가 많은 부산, 창원, 진주, 김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블로그를 가지고 제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을 확보해 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제 블로그 글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되도록, 무난하게 상위 노출되도록 만드는데 꼬박 한 6개월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주문도 들어오지도 않고 방문자도 없고 했는데도 상위 노출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상위 노출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글을 올리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막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뭐 글을 올릴 때마다 이제 부산, 창원, 뭐 김해 이런 지역에서 첫 페이지에 어느 정도씩 뜨기 시작하고, 뭐 그전에는 찔끔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찔끔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글 한번 올리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막 글을 올려놨는데 찔끔 첫 페이지에 떴다가 사라져버리고 아예 뜨지도 않아버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한 6개월 넘게 거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올리면 첫 페이지에 조금씩 뜨기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무난하게 그냥 글만 올리면 첫 페이지에 뜨고, 뭐 첫 페이지에 뜨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1번으로 뜨기도 하고 2번, 3번으로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 이제 홍보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제 그만큼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이 출장세차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힘든 것은, 몸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고 감수할 수 있다, 돈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뭐냐, 힘든 것은 할 각오가 돼 있는데 어려운 것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저런 거 못한다, 뭐 블로그에 글이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한다, 뭐 카페 같은데 그러면 글도 좀 올려보고 홍보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유튜브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지만은, 지금이 70년 된 줄 아냐고. 예? 몸만 있으면은 그냥 노동만 하면은 그냥 몸으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인 줄 아냐고. 아무리 이게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은 이제 머리 싸움이다. 자기가 힘든 것은 할 마음이 있지만은 어려운 것은 우리 그런 거 못한다 할 마음 뭐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출장세차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도 벌 수 있고, 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노력을 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